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금요일 OBS 뉴스오늘 시작합니다. 뉴스오늘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훈수 듣고 있죠. 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4.10 총선 후폭풍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언제쯤 선거 후유증이 좀 끝날까? 당정, 각 당들 고민도 깊습니다. 특히 당정 그런데요. 더 많은 민심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경고장을 보냈는데 그 이유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처방을 잘 하려면 진단이 잘 돼야 되겠죠. 일각에서는 875원짜리 대파 때문에 선거가 대파됐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왔는데 해외 언론도 이런 내용들을 실으면서 주목했습니다. BBC인데요. 대파 가격은 보수 정당이 총선 패배한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일 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 인기가 없었다. 영부인 비호감도 영향 미쳤다. 정치 경험이 없는 검사 출신 때때로 정치인보다 검사처럼 행동했다. 자, 우리 언론이 아니고요. 외신, BBC, 영국의 공영방송이 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년 대담, 윤한 갈등, 카이스트 졸업생 소위 입틀망 논란, 또 의정 갈등 등등 정부의 옐로우 카드를 들게 한 민심 여러 이유들이 있을 텐데 변호사님 총선 결과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나고 나서 관진자 입장에서 아주 냉정히 얘기를 하자면 네. 마지막에 개헌선이라도 지켜달라.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런 읍소 그리고 나경원,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개헌선 지켜달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총선 5일 전, 6일 전입니다. 그리고 5일 전, 6일 전까지 이번 선거에서 그래도 좀 괜찮지 않느냐. 왜 다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2월 한 달 동안 꾸준히 그 국민의힘이 지지도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꾸준히 올라서 이제 지나고 나서 얘기할 수 있지만 결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꿈에 그리던 40% 가까이 치솟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3월 한 달 동안 내도록 요동을 쳐버린 겁니다. 2월 한 달에 그 무슨 일이 있었느냐. 민주당에서 이른바 비명 행사, 이 이재명의 사당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공천에서 비명, 특히 친문들을 다 쳐내면서 아주 시끄러웠잖아요. 이러니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논란이 일면서 그래도 국민의힘은 잠잠하고 조용했다. 그런데 나중에 뚜껑을 읽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주당은 다 그래 쳐내고 시끄럽고 당이 분열을 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 결과 10명이 탈당을 했습니다.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부터 다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단일 대오를 형성을 하고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직접 나중에 지원 유세를 했죠? 지원 유세에 가담을 하고 네. 이랬을 정도니까 민주당은 일단 사람을 치르니까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조용한데 감동은 없다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바뀐 사람이 없어요. 사람 새 얼굴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새 얼굴 바뀐 사람이 누군가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인요한 선생이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혁신위원장이라고 내놓았으니까 거기다가 이번에도 영입으로 1호로 되어 있었던 이수준 교수는 지난번에도 4년 전에도 영입 인사였어요. 네. 이러니까 국민이 보기에 뭔가 국민의힘은 그대로 진짜 이 보수가 바뀌는 게 없는 보수 이처럼 보이는데 민주당은 뭔가 새 물결이 들어온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가 3월 달에 들어와서 대통령에 대한 국정평가, 중간평가다. 이게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제 영국 언론을 BBC. 통해서 BBC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윤 대통령의 가장 큰 결함은 뭔가 하면 소통 부재입니다. 때로 검사처럼 행동했다. 이 영국 언론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가 우리나라 언론 지방지에서 제일 먼저 나왔어요. 윤 대통령이 너무 검사처럼 행동한다. 때때로.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호통 소리가 창문 밖으로 새 나온다. 왜 부하를 검사가 피의자 다루듯이 다루느냐. 이런 말도 심지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든 그렇더라도 윤 대통령
이 그 대중과 함께 그 소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대통령 그 당선되고 나서 총선까지 만 2년입니다. 그리고 취임하고 나서는 23개월이고 그 기간에 기자회견 딱 한 번 있었어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한 번 있었단 네.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열심히 하시던 도우스 대표님조차도 재작년 겨울에 그만둬 버렸거든요. 이러니까 야, 왜 소통을 하지 않느냐. 예컨대 이종섭 사건이 터졌습니다. 황상무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니면 장관을 박문규 장관을 3개월 만에 바꿨습니다. 이런 거 같으면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장에 그 1층에 마련해 놨잖아요. 대통령실 1층에. 그럼 가서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예컨대 정책실장을 다시 비서실장으로 옮기고 비서실장 김대기 씨는 참 그동안 너무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런 개인적인 사정으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 양쪽에 다 세우고 정말 너무 그동안 고마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기자들이 또 질의응답을 뭐 하면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을 바꾼 데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될 거란 말이에요. 백악관은 진짜 기자들 수시로 만나잖아요. 예, 그렇게 합니다. 예. 이 백악관은 대통령 참모인 장관을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 비서인 그 백악관 안에 젊은 대변인을 하나 바꾸도 항상 대통령이 옆에 서고 직접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일어날 틈이 예.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는 김은혜 수석이 발표를 하고 지금은 대변인실이라는 데서 종이를 해서 종이로 그냥 설명을 배부를 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가 우리가 장관을 바꿨다, 뭐 누구를 바꿨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그게 다 일방통행으로 보이는데 그런 일방통행의 결정타가 뭔가 하면 바로 의정 갈등입니다. 3,000명에서 5,000명으로 2,000명 늘리는 걸 폭탄처럼 던져놓고 나서는 나 여기서 조금도 못 바꾼다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뭐 대통령 입장은 이때 지금 계획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 계획을 미리 붙이겠다는 어떤 결단력으로 이해를 하신 부분이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 이해는 하는데 하지만 그것이 총선 직전에 하필이면 이때 했느냐. 네. 그리고 가령 이종섭 사건 그리고 이 의정 갈등 사건 또 하나가 바로 대파 사건입니다. 대파 사건은 바로 그 선거가 중간 평가라는 입장에서 중간 평가 시험 첫 번째 과목이 민생이거든요. 민생 경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민생 경제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뭐니 해도 고물가입니다. 이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중에서 고금리가 가장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단 말이에요. 일자리가 늘지 않았으니까 문제는 소득은 거의 정체를 하고 있는데 물가는 2년 동안에 8% 넘게 올랐다. 그러면 소득이 8% 이상으로 줄어든 거예요. 쪼그라든 네.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과 늘 소통을 하면서 조금 위무하는 그런 발언과 그런 행동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막상 하나로 맞다가서 대파한다는 그 특별 가격 그걸 딱 보고 875원이면 합리적이다 이래 버렸으니까 내가 장을 많이 봐서 아는데. 예 그게 대중의 가슴에 불을 찔러버린 거예요. 예.